자, 이번 시간에는요, 사실은 뭐 제가 별도로 이렇게 뭐 영상을 만들어서 말씀드리기 전에 드릴 필요도 없을 정도로 제가 드린 위임장이 문제가 된 사안은 없어요. 전혀 문제가 없지만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승소했던 사례가 있는데, 이 승소했던 사례에서 제가 자문해서 만들어서 배포한 위임장이 뭐 모호하다 이렇게 주장들은 하시죠. 하지만 받아들여진 적은 없어요, 지금까지. 완벽하게 만들어 드렸기 때문에 그래도 혹시 그리고 또 저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분들께서 뭐 의구심을 갖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제 위임장에 대해서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사례가 그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취지의 주장이 있었고 그런 주장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제 위임장을 직접 거론하면서 위임장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가 없다 이런 취지로 판결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그 판결을 소개해 드리려고 그리고 또한 제가 자문해 드리는 그 위임장 이 위임장 형식을 제가 공개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서 많이 써요. 이미 다른 건물에서도 많이 쓰고 또 이런 어떤 전자서명 업체에서도 갖다 쓰더라고요. 이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위임장 형식 그대로 쓰시면 되고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단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이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뭐 사실 은 강조할 필요 없이 다 인정하시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서 제가 다시 동영상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제공했죠. 이 제공한 위임장이 유효한가에 대해서 법원은 문제 없다 이렇게 봤는데요. 경기도 하남에 있는 집합 건물 관련 집회 개최했는데 관련 집회에서 제가 위임장을 제공했습니다. 자문했습니다. 구분수재정 일부가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사건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 제가 제시한 위임장, 그 위임장 제가 곧 제시해 드릴 것입니다. 이 위임장 내용이 모호하기 때문에 무효다 이런 취지로 주장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관련 집회 결의가 무효다 이렇게 하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 제가 위임장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미 제가 공개했던 위임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보통 제가 기본적으로 이런 위임장을 만들어 드려요. 제 노하우를 담아서 이런 문구들, 이 문구 하나하나가 제가 다 이유가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소송을 하면서 경험했고 쟁점화된 것들을 추려가지고 여기다 다 담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그냥 쓰시면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그냥 변형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집 동의서도 같이 넣어놨어요. 그래서 소집 동의서, 그 다음에 위임장, 요것도 쟁점화 됐기 때문에 이 위임장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또 관리단 대표나 관리인이 없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여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집 동의서까지도 넣어놨습니다. 소집 동의서, 그 다음에 여기 거 위임장 이렇게 해놨고, 그 다음에 각각의 이런 수임인에게 집회 수집 권한, 그 다음에 이거 수입 청구 권한, 그 수임인에게 위임하는 내용들을 다 적어놨어요.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임인에게 이 위임 안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해놨어요. 자, 이거 문제 없어요. 신규 관리인 누구를 선임하는 것이냐? 이게 있어야 된다라는 주장이 종종 있지만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규 관리인 누구이든지 꼭 여기다 밝히라는 게 아니에요. 신규 관리인 선임의 건 이러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 분들 이제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런 안건들 그리고 집회 의결권 수임인에게 과자 집회에서 참석, 반대, 찬성, 반대, 기권, 기타 의사표시 이런 것들을 위임한다. 이렇게 해놨으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런 위임장 이거 전혀 문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했더니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드렸더니만 이게 모호하다, 문제 있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안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판례는요 이렇게 봤습니다. 채권자는 제가 자문한 총회가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한 구분수요자예요. 이런 채권자, 그 구분수요자는 점유자들이 국제 의결권 위임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위임장을 작성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 게 뭐냐 보니까 관리인 이름도 없었다. 이런 거예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인의 이름도 없었고 누굴 선임한지 알 수도 없었기 때문에 따라서 정보가 부족했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위임장 무효이고 따라서 그런 위임장을 바탕으로 한 결의도 무효다. 이런 주장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 사건 위임장, 제가 자문한 위임장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지 목록 기재 안건에 대해서 집회 권한, 참석, 찬성, 반대, 기권, 기타 의사 표시 등을 위임한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거 그대로잖아요. 본 위임장이 의결 행사에 있어서 서면 결의 관여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다.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제 의결권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위임장 2항의 위임 안건으로 임시관리자 집회 의자 선출의 건, 관리 선임의 건, 고용보험 관리에 대해서 선임된 관리인에게 위임하는 건, 기타 집회에서 상정한 안건 보였던 것이죠. 제가 아까 했던 그 안건들 그대로예요.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 것 문제 없다. 이런 위임장의 내용과 형식 고려할 때 문제 없다. 이 사건 위임장을 작성 제출한 자들은 위임장의 의미, 그 법적 효과를 충분히 인식했다 라고 했습니다. 위 위임장을 제출했다. 그런 인식하에서 위 위임장을 제출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런 점에 비춰보면 그래서 유효하다. 이렇게 봤고요. 그리고 별지가 있는데요. 제가 만들어드린 소집통지서를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이렇게 다 인정해주고 계세요. 별지잖아요. 별지를 거론하면서 이런 안건들에 대해서 전혀 문제없다. 이런 표현들을 다 하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제공한 위임장은 적법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